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블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업로드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영상의 댓글들을 살펴보다 보면 마블의 영화와 드라마의 스토리 연계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커뮤니티 탭을 통한 설문조사를 보면 비판적인 의견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블의 세계관을 영화와 드라마로 확장하는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좋은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세계관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드라마를 보지 않은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마블 영화를 찾던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것과 영화마다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프랜차이즈 영화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의 시선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영화를 보기 전에 알고 가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영화 한 편은 그 한 편으로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조금 불필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예술로 보던 기존 영화계의 입장에서는 영화의 프랜차이즈화 자체가 못 믿어볼 수도 있겠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실패하지 않을 영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마블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매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보러 가는 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혼자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누군가와 함께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도 만족할 만한, 대체로 재미있을 법한, 지루하지 않을 법한 그런 영화들을 고르기 위해서 타인의 리뷰들을 찾아보고 반응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블 영화들은 대체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에서 보면 지금의 마블 영화는 절대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급 양식 코스 요리가 나오는 레스토랑을 가기 위해서 각 나이프들의 사용 용도를 공부하고 가야 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블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영화와 드라마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더 많은 마블 팬을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생기는 법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와 드라마는 엄연히 다른 콘텐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블을 좋아하는 팬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느 정도 먹힐 수가 있겠지만, 마블 영화를 좋아하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케팅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는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블이 마블 영화를 좋아하지만 드라마를 보지 않는 그런 관객층들을 포기하고 영화와 드라마를 모두 보는 그런 마블의 열성 팬들만을 위한 행보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블이 이것을 통해서 외연 확장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벤져스 때부터 이전 마블 영화를 봐야 이해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영화를 100% 즐기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죠. 대부분의 관객들이. 그때는 왜 선택을 했느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즐기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벤져스의 경우 이전 영화들 잘 안 보더라도 이해에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그 히어로들이 싸우는 그런 CG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씬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영화의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경우 완다비전의 감정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이해가 안 된다면 사실 이 영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게 없거든요. 어벤져스만큼의 액션씬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손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마블 영화의 장점으로 꼽은 것 중 하나가 이미 캐릭터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캐릭터 빌드업에 영화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서 전개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생략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변화가 왜 생겼는지 이것을 영화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블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기업의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죠. 거기에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미국, 그 중에서도 더 끝판왕인 디즈니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러한 행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만 본다면 마블의 이런 행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최근에 공개되는 마블 영화들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분명 마블에게도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모두 챙겨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극이 생긴다면 새로운 유입보다는 기존에 있던 관객들의 결속력만 더욱 강해지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자, 결국 마블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이겠죠. 모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이라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블과 디즈니가 추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영화와 드라마의 연계성은 좋은 수익 사업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블 팬의 입장에서 영화를 뛰어넘어 드라마로 추가 컨텐츠가 제작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마블의 영화가 진입장벽이 높은 컨텐츠이자 아는 사람만 재미있는 컨텐츠로 치부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연재가 많이 되어 있는 만화책에 새롭게 진입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 따라간다? 이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마블이 아무리 줄타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처럼 영화와 드라마의 연계성이 옅어지고 영화의 비하인드 정도로만 드라마로 풀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드라마를 볼 이유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드라마의 이야기가 영화의 이야기로도 반영이 된다면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드라마를 볼 시간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대체로 영화를 보러 가는 많은 분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누군가와의 약속 혹은 즐길 거리로 영화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심리적, 물리적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준비 과정에 최소 6부작 이상의 드라마가 포함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영화를 볼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블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블 팬을 만족시키는 영화와 드라마의 짙은 연계성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적당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시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돌 시장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돌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여자 아이돌은 대중적인 노선을 보이는 반면 남자 아이돌은 비교적 적은 인지도이긴 하지만 여자 아이돌에 비해 열성 팬이 많은 편입니다. 열성 팬이 많은 남자 아이돌이 수익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굿즈나 콘서트 등 팬들이 구매하는 회사가 만드는 아이돌 관련된 상품 판매에서 훨씬 구매율이 좋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충성 고객의 비율이 높은 남자 아이돌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마블 또한 열성 팬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은 아이돌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기업들이 추구하는 수익 모델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하나의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지도를 넓히는 것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구독 및 유료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익숙해진 사용자들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서비스 이용에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탈하는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꾸준히 지불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죠. 현재 배달시장이나 일부 쇼핑몰 및 어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에 익숙해질 때쯤에 비용을 인상하게 되면서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의 수익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블도 그러한 사업 모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마블은 더더욱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마블 영화들을 잘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마블의 콘텐츠들을 봐온 것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드라마로 치면 한 번 시작한 드라마 중간부터 좀 이상해지더라도 이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도 하차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마블의 이야기가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이전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어쩌다가 콘텐츠를 하나 시청하게 된다면
마블의 전략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보가 마블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한 관객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블은 마블 팬만 보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초반에는 재미있게 챙겨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직도 결말이 안 나왔냐라고 되묻게 되는 일본의 어느 만화들처럼 말이죠. 마블도 그러한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마블의 영화와 드라마의 연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